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품격 있는 언어 사용법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의에서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전문성과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직장에서 더 존중받고 신뢰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언어의 힘과 중요성.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의 86%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진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승진 확률이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지가 여러분의 커리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상하 관계와 예의가 중요하잖아요. 2024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1위가 바로 적절한 언어 사용과 소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존중과 배려가 담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료가 업무 진행이 늦어졌을 때, 그거 왜 아직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이 부분 진행 상황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같은 내용을 묻는 거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니죠. 틀렸어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대신 그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조금 다른 방향도 제안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죠. 그리고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나 몰라요 또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대신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여러분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드러운 완곡어법과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직설적인 거절보다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수용도가 67% 더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안 됩니다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거절의 의미는 전달하면서도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같은 의미지만 훨씬 건설적으로 들리죠. 세 번째는 긍정 언어 사용입니다.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어렵겠네요 보다는 도전적인 일이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긍정 언어는 팀 전체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경청하는 화법과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구글의 2022년 워크플레이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좋은 리더의 특징 1위가 바로 경청 능력이었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같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황별로 격식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동의할 때는 말씀 주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또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안할 때는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또는 제안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요청할 때는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시간 괜찮으실 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때는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는 말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과할 때는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훨씬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이제 피해야 할 표현들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섞인 표현을 피하세요. 분노, 실망, 짜증 등의 감정은 언어로 쉽게 드러나거든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한번 숨을 고르고 논리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비하나 무시, 비교하는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 직원들은 말이야.
그 팀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같은 단정적 비난은 여러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요. 세 번째, 속어나 줄임말, 유행어 남용도 피하세요. 그건 노답이네요. 쩐다. 그건 이응이응조 같은 표현은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MZ세대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SNS에서 쓰는 언어와 직장에서 쓰는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네 번째, 내가 맞다는 식의 권위주의적 말투도 지양하세요. 이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제가 이전에 경험한 바로는 이런 방식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실전 적용법과 연습 방법.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가장 품격 있게 들릴까? 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업무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 실수를 지적해야 할 때 등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적절한 표현을 준비해두세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하나씩 말을 다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대신 다른 표현 쓰기, 내일은 감사 인사, 더 정중하게 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피드백 받기입니다. 가까운 동료나 선배에게 본인의 말하는 방식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해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을 만듭니다.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조사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일관된 품격 있는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여러분만의 매력이 될 거예요. 좋은 언어 습관은 좋은 인상으로, 좋은 인상은 신뢰로, 신뢰는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직장 커뮤니케이션 팁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